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프린스턴 리뷰 교과목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안민우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사실 한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특히 이제 가급적이면은 국내 이제 특목 자사고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약간 피부에 와닿는 그런 팁을 좀 드리고자 자, 이렇게 오늘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마도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인제 특히 예년과는 다르게 한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겨울방학 때문에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는 수업을 시작한 게 한 2007년 정도부터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던 친구들은 외대부고 1기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수업을 해 오면서 정말 1월 중순에 이렇게 겨울방학을 해본 것도 저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일정들, 또 시험에 대한 일정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치열하게 고민해 본 거는 정말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형태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쪼끔 진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자, 늘 해왔던 방식에서 쪼끔 벗어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 이제 곧 말씀드리게 될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입시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일단은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 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겨울방학을 진짜 잘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제가 준비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보시고 중간중간에 뭐 필요한 부분들, 의문 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채팅창에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채팅창도 지금 앞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제 뒤에 뭐가 보이시죠?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 필요한 8가지라는 이제 키워드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야 될 대상을 쪼끔 더 압축을 좀 시켜 보면은, 자, 보통은 이제 당연하지만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중에서 2가지 정도로 딱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정량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quantitative라고, 자, 오른쪽에다가 제가 네, 정량적인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qualitative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성적인, 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적인 부분은 일단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뭐 컨설팅이랄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각자 어떤 고유한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채우는 부분들이라 일단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점수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 번, 2 번, 3 번, 4번, 이게 4 가지가 있죠. 자, 4 가지 중에서 쪼금 튀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자, 1 번, 2 번, 3 번, 4번 중에서 뭐가 좀 튀는 걸까요? 혹시 좀 맞춰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장에서 라이브로 예전에 진행했던 수업이라면 이맘때쯤 되면 이제 채팅창에 뭐가 막 메시지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이 주로는 학부모일 거라 예상을 하고, 네, 어찌 됐건 이제 제가 그냥 자문자답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1 번, 2 번, 3 번, 4번 중에서 지금 사실은 좀 튀는 부분은 2 번이에요. 자, 왜 2 번을 말씀드리냐면요. 2 번은 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과정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GPA 당연히 뭐 레귤러, 뭐 honours, 그다음에 AP라고 이름 붙은 것들. 뭐 당연히 IB도 사실은 당연히 GPA 나오는 거고, 뭐 A 레벨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GPA 나오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AP, IB 이 부분. 그쵸? 네, 역시 마찬가지고요. 얘는 SAT2는 학교 내신 과정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은 레귤러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이 돼요. 그러니까 SAT 서브젝트 테스트라고 보통 불리는 그것들은 어머니들이 보통 알고 계신 AP보다도 범위가 좀 더 좁고 더 쉬운 시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하나 들죠. 어?
우리는 바로 인제 어떻게 보면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2 학년이 되면 바로 AP 과정이 시작이 돼 버리는데, 그럼 우리는 레귤러를 안 배운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배워야 될 과정을 배우지 않고 말도 안 되지만 국내 과정을 배우고 나서 1 학년 때, 그리고 2 학년 때 갑자기 AP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이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갔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AP 과정을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충격파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래도 AP는 말씀드리겠지만 5-4-3-1 스케일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수미양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맞으면 그냥 되는 시험이죠. 이게 뭐 꼭 예를 들어서 하나 틀리면은 뭐가 2 등급이 되고 2개 틀리면 3 등급이 되고 이렇게 까칠한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 과정을 힘들어하면서도 점수로서는 뭔가 한국 시험보다는 이렇게 덜 힘들게 얻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AP라는 과목에 정해진 공부량이나 그 바운더리는 굉장히 크고 심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 Subject Test 2 스코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일단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당연하지만 학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인지 안 좋은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SAT, ACT는 대부분 실전반 체제로 운영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느 학원에 갔을 때 "자, 저는 영어가 좀 약해요."라고 했을 때, "아, 영어는 그러면 당신의 영어는 레벨 한 2 정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올라오시면 나중에 인제 마지막에 모의고사 풀고 시험 보러 가면 돼." 이게 아니고요. 거의 처음부터 그냥 기출 문제를 계속 풀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 1 번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3 번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4 번에 대한 대비는 실전반과 실전반과 개념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즉 개념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실전 대비로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SAT나 ACT는 어차피 그 이전에 펀더멘털한 그런 어떤 개념, 뭐 예를 들어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아이들이 실전에 들어가서 단어 막 무지하게 외우고, 그다음에 리딩 무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라이팅 무지하게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훈련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라면, 교과목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바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좀 이따가 타임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1 년에 시험을 보는 어떤 횟수들이나 스케줄링을 보시고, '아, 내가 도대체 AP라는 시험을 지금 벌써 다 신청들을 하셨을 텐데, 내가 만약에 5월 달에 AP 시험을 본다고 하면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이 보통은 지금 이제 신입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통 2 학년으로 올라가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 학년 때 국내 과정을 하지 않은 학생들과는 정보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의 차이가 나더라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좀 보여 드릴게요. 먼저 지금 왼쪽에 보이는 부분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SAT 시험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인제, 자, 하얀색으로 써 볼게요. 자, 이쪽이 그러니까 미국 로컬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로컬과 인터내셔널의 스케줄을 한번 좀 보죠. 자, 먼저 3월 13 일이라고 지금 일단 나와 있네요. 자, 3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자, SAT 시험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자, SAT 1 이라고 제가 적어 볼게요. SAT 1 이라고 하면 자, 3 월, 5 월, 6월 이렇게가 이제 상반기에 기획이 돼 있는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SAT1은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5월 달에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6월 달에도 지금 있네요.
지금 3월, 5월, 6월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SAT2는요. SAT2는 지금 3월에는 없습니다, 시험이. 그리고 5월, 6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아마 대부분 뭐 이제는 뭐 코로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괌에 가거나 하와이 가서 이제 원정으로 시험 보는 건 불가능해졌으니까 좀 더 우리한테 중요해진 국내 스케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월에는 시험이 있네요. 그쵸? 네, 3월에 똑같이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SAT1과 SAT2 시험이 같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SAT1 시험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스케줄은 약간 이런 모양. 그러니까 니은자 모양의 형태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느낌이 된 거죠, 지금.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사실 아이들이 보통은 겨울방학 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요 한 달 정도의 기간에 무엇을 내가 공부해야 될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바로 네, 가장 빅 퀘스천이 되겠죠. 는 SAT1 준비를 이번 겨울방학 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SAT1은 대부분 실전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9 to 6예요. 그냥 학원에 가면 그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거의 뭐 절반은 수업, 뭐 절반은 모의고사 이런 식이 되고요. 또 6시가 돼도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 학부모님들 또 아이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가는 학원들이 대부분 뭐 시험이 통과를 못하면 뭐 제시, 삼시, 사시 뭐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사실상 거의 올인하게끔 만듭니다. 이게 뭐 맞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할 거라면 네, 3월에 SAT1을 어떻게든 제대로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끝내보겠다는 의지로 하는 거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 있죠. 자, 지금 사실 여기는 제가 상반기까지만 표현해 놓은 건데 하반기에는 아시겠지만 8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10월, 11월, 막 12월 이렇게 연달아서 시험들이 이렇게 다다다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죠. 특히 AP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번 시험을 본다라는 겁니다. 5월 달에 시험을 한 번 보기 때문에 또 AP만 그럴까요? AP뿐만이 아니라 IB나 뭐 예를 들어서 A레벨이나 뭐 기타 이런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때가 인제 5월에서 6월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 시험을 봐요. 그럼 1 년에 한 번 있을 시험을 보통 사람들이 안 보고 지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때 시험 대비를 만약에 하려고 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시험 기회는 한국에서 이제 보는 친구들은 3월 한 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국내에서는 6 월엔 시험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월 달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온전하게 시험을 만약에 볼 수가 있느냐? 그 부분도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현재 미국의 상황이 물론 뭐 백신이 이제 맞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인제 진정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3월 달에 보는 시험들 이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게 들어갈지. 그리고 특히나 시험은 절대 다수가 많이 보지 않으면 그 시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특히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도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SAT1 성적에 대해서 블라인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어나운스를 한 대학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결국에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SAT1은 그래도 실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제 해도 이제 똑같은 기출 문제들을 거의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여기는 개념이 돼야 그나마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언감생심 겨울방학 때 실전반은 아예 깔지도 않습니다. 겨울방학 때 와서 실전반을 수강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겨울방학 자, 어떻게 보면은 각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죠. 지금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 4주에서 아마 5주 정도 사이가 될 텐데
그 기간은 충분히 개념만 할 수 있는, 개념에만 치중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교과목의 경우에 말이죠. 실전반이 3 월부터 시작이 돼요. 3월 주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SAT 오늘 하라는 얘기냐 안 하라는 얘기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3 월에 끝내야만 되고, 특히 3 학년을 올라간 학생들 중에서 좀 '아슬아슬하다. 나 이번 겨울방학 때만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네, 하세요. 하시는데 어찌 됐건 만약에 SAT 1을 이번 겨울방학 때 하시게 되면 AP라든지 다른 교과목은 많아야 한 과목 정도 개념 정리하면 끝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타이트한 일정이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예전에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는 작년 되겠죠. 작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업 인원이 많으면은 뭐 4-50 명도 됐었어요, 한 클래스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첫 주 정도는 좀 얼굴이 생기도 나고 하는데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걸 느껴요. 저희가 3 시간 반짜리 수업이거든요. 6시 반에 시작을 했었는데 6시 반에 시작을 하면은 요 아이들이 직전까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탈탈 다 영혼을 털리고 온 거예요. 와서 거의 뭐 그냥 형체만 앉아 있는 상태? 네, 이런 상태가 되기도 했었고요. 아파요 또. 겨울이고 그다음에 안 하던 미국 스타일의 공부를 막 전환한 상태잖아요. 되게 낯설잖아요. 뭐 이게 단어도 한국어 맨날 한국어만 보다가 영어로 돼 있고 이러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되게 낯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수학은 계산기를 쓰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서술하라 그러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몸살도 한 번씩 나고 그래요. 그래서 4 주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겨울방학을 생각보다 굉장히 전투적인 모드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업 같은 부분들도 인제 레귤러하게 잘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레귤러하게 나온 시점 한 2 주차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3 주차 정도가 되면은 이제 쪼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인제 'SAT가 또 나름 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SAT에 올인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제가 수업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참 이렇게 잘 받아서 갔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 선생님 뭐 영상만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제공 안 해 주시나요?" 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또 하나 인제 저희가 좀 활용을 좀 해야 될 어떤 그 스케줄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네, 이런 부분이에요. 자, 미국은 어쨌든 가을 학기가 신학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원래는 9 월부터, 뭐 빠르면 8 월이겠지만 9 월이라고 할게요. 자, 9 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년이 거의 끝나가는 거는 이제 5월 말이라고 할게요. 네, 빠르면 뭐 6월 초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5월 말에서. 자, 그럼 요게 1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AP나 뭐 IB나 이런 시험들을 요때 1 년간의 공부를 인제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네, 인제 '아 학교에서 공부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제 시험 보자. 너네 학교 내신이 얼마나 믿음직한 내신인지를 내가 AP 시험으로 확인해 줄게.' 이런 게 인제 딱 칼리지 보드 입장이거든요. 그 5월 달에 AP를 보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1 월입니다. 네, 느낌이 좀 오시죠? 네, 이미 상당 부분 이 5 월과 좀 많이 가까워졌죠. 특히 특목 자사고 아이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진짜 5월 시험 걱정해요 벌써부터. 예. 왜냐하면 이 AP 시험이라는 게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같은 경우에 칼큘러스는 3 시간 15 분짜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3 시간 15 분짜리 시험이라는 건 이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덩치가 그냥 1 시간짜리 그냥 이렇게 후루룩 말아먹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술형도 있고요. 계산기 쓰는 섹션, 계산기 안 쓰는 섹션 막 나눠져 있어요.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대충 거의 한 4 시간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5 월에 있는 건데 지금이 1 월이죠. 원래는 그것도 지금 한 1월 초부터 지금쯤 되면 아마 아이들이 '야 인제 벌써 미분도 끝났다.' 벌써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가 되면서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게 한 15일 정도부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3 월. 3 월이면 또 개학이죠. 3 월이 되면 개학이고 그다음에 3 월과 4 월, 5월 사이에 뭐가 있죠? 중간고사가 또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정말 학교들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제가 볼 건데 제발 중간고사를 5 월에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 보통은 인제 4월 한 중순에 4월 말 정도로 해서 끝내주는 게 맞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 뭐 늦게 시작하니까 늦게 해야 된다는 둥. 예, 이런 식의 흐름은 없기를 바라요. 자, 어찌 됐건 아이들, 특목 자사고 아이들한테 주어진 시간은요. 그냥 이런 시간이에요. 1월부터 3월까지. 네, 1월부터 3월까지 한 2개월 정도 사이. 그러니까 계약 전까지. 계약 전까지는 개념을 끝낼 것. 그다음에 3월부터 5월 사이 2개월 동안은 실전을 끝낼 것.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2개월은요. 그 2개월을 다 써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2개월 중에서도 아이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건 한 달 정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달 정도 복습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도 아이들이 낼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민사고나 이런 학교들은 그나마 2주에 한 번씩밖에 못 나오잖아요.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어쩌다가 한 주를 못 나오면 4주에 한 번 나와요, 이 친구는. 그럼 저희가 수업 회차가 많은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사실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시스템. 아이들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다 뛰어나요. 공부할 능력도 있고 똘똘하고 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 굉장히 좋은 친구들인데 뭔가 시스템이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뭐 국내 과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아마 올라가서도 학교가 충분히 도와주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악조건에서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 이 친구는 뭐 스탠포드를 갔네. 뭐 저도 이제 애제자가 또 스탠포드 갔는데 스탠포드를 갔네. 뭐 예를 들어서 체딕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뭐 지금 현재 제 교재 작업도 맡기고 있는 친구가 처음으로 이번에 서울대를 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기도 하고 진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진짜 힘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네, 겨울방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크게 두 갈래로 좀 나뉘세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좋아요. 가만 들어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 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나는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4주 정도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해외 유학생들이나 국내 국제학교들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겨울방학 때 미분과 수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을 다 끝내고 3, 4월에 실전 연습해서 5월 달에 오전 맞는다는 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해내고 있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집중력과 그 다음에 생각보다 고2 과정 자체가 워낙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죠. 야, 고3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그런 안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같이 이게 고3 때까지 쭉 갔다가 한 방에 딱 그냥 끝나야 마무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을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치우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AP도 그렇지만 좀 이따 말씀드린 SAT2도 그래요. 빨리 해서 치우는 게 낫습니다. 어찌됐건 이 아이들이 4주를 어떻게 보낼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자 이제 크게 두 갈래로 좀 나뉜 것 같아요. 자 공부를 해야겠다. 세 갈래로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독학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공부할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는 좀 독학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독학을 하면 좋죠. 제 생각에도 독학을 하는 게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 중에 좋은 참고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캐플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제 사실은 이제 모회사긴 한데요. 프린스턴 리뷰라든지 교재는 별로예요. 교재는 좀 별로여서 이게 독학으로 공부를 했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 이 출판사들이 만든 책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국식의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식의 참고서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흐름 내지는 그 작년도의 기출문제 막 이런 것들을 막 반영해가지고 굉장히 매년 갱신하잖아요. 얘네는 제가 뭐 밸런스 같은 경우에 10년 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내용이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시류에 영합해서 뭔가를 바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이 일단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독학하려면 이제 자습서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개인 수업이나 아니면 팀 수업을 듣겠다.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올해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개인이나 팀 수업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하려는 아마 니즈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 좀 말씀드리자면요. 만약에 개인 팀 수업을 하실 거면 자 만약에 챕터 1 부터 있고 챕터 10 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정말 챕터 10 까지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려요. 되게 어처구니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 개인 수업, 팀 수업 방학 동안에 시작해서 챕터 10 까지 끝내는 거 전 거의 잘 못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인제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팀 수업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당연하지만 돌발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다음에 뭐 SAT를 했는데 뭐 일단 뭐 아프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수업을 몇 번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수업을 또 많이 잡지도 않잖아요. 개인 팀 수업 같은 경우에. 이거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학원에서 늘 보고 듣는 내용이긴 한데 아마 시중에 이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10회 수업 잡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2-3 회는 못 해요, 그냥. 2-3회 못 하고요. 그럼 2-3회 못 하면 어떻게 하죠? "학기 중에 합시다." 이렇게 돼요. "학기 중에 바쁠 텐데요." 아이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에요? 자 제가 아까 스케줄 말씀드렸죠. 3월 가면 3월 달에 가서 5 월까지 5월 시험까지요. 중간에 중간고사 그래도 아이들 2 주는 공부할 거 아니에요. 제가 2 주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친구도 많아요. "선생님 저는 3주 하는데요." 막 이런다고요. 2주 정도 빼고 뭐 이렇게 처음에 블라블라 하는 시간들 좀 빼고 그다음에 AP를 하나만 합니까? 여러 개 하잖아요. 저거 딜레이 돼요. 저 딜레이 돼서 저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 보통 4월 말까지 갑니다. 정말이에요. 왜 4월 말까지 가냐면 하다가 '아 저 중간고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중간고사로 빠져요. 그럼 4월 말쯤에 나타나는 아이들은 학원에 나타나는 아이들은 진짜 열심히는 해요. 와 그냥 막 진짜 결 '이거 끝났지.' 개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후덜덜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실전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막 문제 막 닥친 대로 풀면서 막 하다가 주말에 막 거의 밤새서 하다가 시험장에 가죠. 시험 보러 가죠. 점수가 나올까요? 진짜 이 부분 정말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의외로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5 점이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그 많이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잘 노출을 좀 안 시키는 편이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어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선생님 저 작년에 확실히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시험을 예를 들어 잘 못 보면 그냥 안 내면 되니까. 시험 점수를 AP는 옵셔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시험 한 번은 더 봐야 된다는 건 굉장한 어려움이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지금 고2 그다음에 고3 올라간 학생들일 텐데 고2, 고3 두 번이에요 사실은. 신입생들 중에서는 AP를 먼저 보겠다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요새는. 네. 그러면 결국 두 번의 기회라서 의외로 굉장히 막판 가서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 부분 꼭 말씀드릴게요. 개념은 벼락치기 하지 마세요. 실전을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실전을. SAT는 처음부터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SAT는 막 벼락치기로 많이 풀고 막 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개념이 안 다져져 있으면 바로 실전을 가는 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반드시 끝나는 자 방학 중에 확실하게 끝나는 스케줄로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스케줄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머님이나 학원이나 선생님이 핸들링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예 뭐 진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겠어요. 그쵸? 예 이런 식의 형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도 뭐 그래 왔지만 방학 때는 이게 개인 팀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오픈 시스템으로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AP가 어떻게 보면 수우미양갈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 없이 오픈반으로 보내주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좀 많긴 해요. 양이 많은데 양이 되게 많은데 약간 느낌이 픽스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AP 칼큘러스 같은 경우에 45 문제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는 단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개념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필요 충분한 내용들 다 가르치지만
특히 뭐 제가 다른 분들의 강의랑 뭐 약간 뭐 차이점이 좀 더 있다면 아무래도 기출 문제에서의 어떤 빈도를 파악을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잘 부각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45 문제라고 하면 제 교재도 띠이 45 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띠 하나당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뽀개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개인 팀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막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이렇게 스태틱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이내믹해지면 안 됩니다. 뭐 올해는 이거 되게 열심히 가르치고 내년엔 이거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은 이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어찌 됐건 저는 학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프로페셔널은 아이들한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과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다 해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노티파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기간을 보통은 어머니들께서 조금 좋은 수업들로 아이들을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특히 보통은 특목 자사고 아이들은 세 과목에서 네 과목 정도를 한 번에 트라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보시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뭐 예전에 뭐 AP를 정말 많이 했던 시절 외대부고 1기, 2기 시절 이때는 저 한 번에 막 15개 하는 친구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이. 그런 시기는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내신 과정이 진행되는 AP에 맞춰서 적어도 내가 학교에서 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는 그런 형태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거듭 말씀드린다만 학교에서 시작되는 거는 사실상 3월부터 진도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시험을 보려면 내년에 봐야 돼요. 그럼 이제 특목 자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AP를 못 듣잖아요. 그럼 3학년 때 가서 한 번밖에 못 봐요, 시험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약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 공부를 먼저 방학 때 끝내고 3월에 실전을 해서 5월에 시험을 보는 1, 3, 5 이런 느낌의 스케줄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공부를 해둔 게 학교 내신에도 도움이 돼요. 어차피 학교가 물론 뭐 정확하게 어떤 뭐 AP 스탠다드에 맞춰서 수업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건 거의 100% 확신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학, 과학 같은 부분들은 어떤 주어진 개념들이 어찌 됐건 필요하거든요. 학교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특히 제가 제일 뿌듯할 때는 그냥 뭐 점수도 5점이 나왔지만 학교에 갔더니 내신 점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더라.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더 욕심을 내서 기왕 겨울방학을 그런 의미 있게 보낼 건 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죠. 자, 뭐냐면 지금 요 1번, 3번, 4번은 서로 어쨌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GPA가 됐건 AP가 됐건 아니면 IB가 됐건 IB는 특히나 더 GPA 이슈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네, 학교 쌤들이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문제를 당연히 내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저희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학년별 꿀팁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1학년. 자, 지금 1학년들은 제가 알기로 좀 얼마 전에 그 합격자 발표냈고 아마 오늘이 OT인가요? 그래서 네, 이거를 아마 들으실 수도 있고 아마 못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학년별로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1학년. 자, 1학년들은 지금 보통은요, AP 과목 중에서 마이크로, 그 다음 매크로, 그 다음에 미적분 선행한 친구들은 캘큘러스 요 세 개 정도를 빨리 보는 친구들은 요 세 과목 정도를 끝냅니다. 5월 달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하는 친구들 얘기인 거예요. 빨리 하는 친구들. 꼭 이때 뭘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생각해 주세요. 지금 1학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2학년들은 알 거예요. 3학년은 당연히 알 거고, 자, 올해가 아니죠. 2020년도에, 자,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 45분 동안 테이크홈으로 치러지는, 네, 그런 형태의 이그셈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자, 요거는 나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올해도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될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서 범위가 확 축소가 됐어요. 칼큘러스 BC가 거의 AB 수준이 돼 버렸고요. 칼큘러스 AB는 뭐 적분이 거의 나오지 않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인티그레이션 적분의 활용편이 다 빠져버렸으니까요. 나름 노려볼 수 있는 시기가 돼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야 내가 조금 미리 좀 이렇게 어느 정도를 정리해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2 학년들은요. 조금 굵직굵직한 과목들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칼큘러스라든지 또는 뭐 바이오라든지, 이건 뭐 전공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케미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라든지, 조금 이렇게 누가 들어도 조금 '야 이 과목은 조금 덩치가 좀 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2 학년 때 한번 좀 끝내 놓는 게 좋습니다. 3-4 과목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뭐 스탯 같은 거를 만약에 듣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런 것도 미리 정리해 두면 괜찮아요. 스탯 같은 경우는 특히 선수 과목이 없어요. 한국 확률과 통계를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안 배우는 거예요. 한국 수학에서 그냥 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로 베이스로 와도 돼요. 자, 어찌 됐건 이런 과목들 있죠? 조금 두께가 있는 과목들, 피직스라는 이런 두께가 있는 과목들을 좀 끝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학년이 되면 3 학년이 되면 아마 이런 과목들이 끝나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과목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3 학년은 어쨌든 SAT에 대한 부담을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P나 이런 교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쉬운 과목들 있죠. 아직 지금 뭐 어쨌든 선택을 다 이미 하셨다고 해도 얼마든지 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쉬운 과목들, 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과목들 있잖아요. 뭐 휴먼 지오그래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콜로지라든지 뭐 거버먼트 앤 폴리틱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네, 요런 과목들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조금 뭐 인제 내신 과정으로 이미 나갔다라고 하면 학교 스케줄에 맞추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봄학기 학교들은 학교 내신 과정 어차피 잘 크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스케줄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각자 편한 대로 좀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다 합쳐서 리즈너블하게는 한 7 개에서 8개 정도? 네, 이 정도면은 어 충분히 뭐 AP로서는 크게 이제 책 잡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대체로 이제 특히 국내 특목 자사고 아이들은 그래도 아이비 리그를 포함한 뭐 30 위권 안에 있는 대학들을 다 어느 정도는 당연히 마지노선으로 보는 형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AP의 개수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아끼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너무 많이 벌리는 것도 좋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막 10 개가 넘어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년별에 대한 얘기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여기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이게 화면에 보면은 얘가 이제 4월 19일 일요일이네요. 이게 작년 얘기였어요. 네, 작년에 지금 제가 아직 제 채널이 구독자가 119 명밖에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제 구독자 숫자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뭐 워낙 수업하는 사람이라 정신이 없어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35명 보이시죠? 그쵸? 지금 이때가 작년에 45 분짜리로 시험이 바뀌고 나서 4월 달에 진행됐던 라이브 수업이에요. 이게 지금 저렇게 라이브로 접속했던 아이들이 이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아예 VOD로 보는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됐었고요. 현장으로 나와서 저한테 수업을 저 칠판이 있는 저 현장에서 나와서 수업 들었던 친구가 대충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수업을 했던 게 그게 작년인데 이게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던 패턴들을 좀 보니까 특히 지금 요거는 그거였어요. 자, 이게 스트리밍이 잘 되면은 "자 네라고 한번 해 주세요."라고 인제 제가 이제 요청드리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다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네라고 쳐서 올릴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한 달 앞둔 그런 아이들의 다급함, 그런 집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되게 좀 진심을 많이 좀 와 닿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렇게 작년에 했던 여러 가지 저희가 시행착오들,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번 겨울에 가장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어머니들과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인 것 같고요. 참고로 인제 제가 아마도 앞으로도 지금 이런 형태로 인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머니들하고 많이 의사소통을 좀 할 텐데, 지금 저희 요 사이트에 보시면은요. 지금 아마도 링크를 받아서 오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로 좀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그때그때 좀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올려 놨던 좀 다양한 어떤 AP 또는 SAT2 뭐 IB, A 레벨 교과목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어 겨울 방학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수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이번 겨울 방학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말고는 없다.'라고 판단이 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 있죠? 네.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의 실력은 이제 정말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진짜 이거는 이제 천차만별일 텐데,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스펙트럼이 약간 요 정도의 스펙트럼이라면 저는 올해는, 네 한 이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름,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가 없는, 네 그런 형태의 수업들을 만약에 혹시라도 수강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네 10중 8구 이거는 못 버틸 겁니다. 예, 그건 제가 확신하는 게, 작년부터도 징조가 심상치는 않았어요. 작년에도 일단은 진짜 국내 과정만 이제 드립다 파서 아주 막연한 거죠. '아 국내 수학이 뭐 미국 수학보다 더 어려우니까 미국 수학은 그래도 좀 적응하면 되지 않을까?'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냥 안 배운 게 그냥 부지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만 해도요, 한국 수학이 범위가 넓었어요. 그 넓고 어려웠어요. 넓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좁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범위를 자꾸 줄여 놨어요. 제가 보니까. 저 얼마 전에 서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수투도 아니고 그냥 선택 미적분인데도 칼큘러스 BC에 비하면 진도가 뭐 절반도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지금 저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대원외고라든지 이런 국내 과정 듣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아 저 막 수능 같은 거 막 저 지금 블랙라벨 풀고 있고요. 뭐 킬러 문항 같은 거 지금 보고 있고 이런데 이거 그냥 대충 그냥 책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단원의 문제만 놓고 보면 그렇죠. 난이도가 센 수학으로 따지면은 난이도 하 정도 되려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뭐 벡터 이런 건 기본이고요. 네. 아예 국내 이과애들도 배우지 않는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테일러 시리즈라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1 학기 1 학년 1 학기 기말고사 때 봤던, 네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겠지만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전으로 넘어가서는 좀 여기는 한실은 좀 덜어요. 개념만 좀 잘 돼 있으면 실전에 가서,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만점을 5 점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5 점에 좀 안정적인지 아니면 5 점에 간당간당한지가 꽤 이른 시간 안에 판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이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형태가 되는데, 자 우리 저희가 진행하는 이번 프린스턴 리뷰에서 진행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인피니트 스쿨. 네 그리고 인제 그 사이에 약간의 인제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2.0 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수업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들이 인제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오프라인 합니다 이번에. 네 오프라인 수업하고요. 어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일단은 이제 뭐 제가 늘 했던 생각들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인제 굉장히 인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서 좀 많이, 뭐랄까 스펙트럼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네, 올해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진짜 단언컨대 로그나 삼각함수 안 된 친구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그럼 이 친구들은 급한 게 뭐죠? 칼큘러스 급하게 챕터 1 극한 리미트 나가봤자 소용없어요. 사인이 뭔지도 모르고 코사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상황들이 다 달라졌고요, 일단. 그리고 진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이렇게 우르르 다 같이 배우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는 전 불가능해졌다고 봐요. 이제는 불가능해졌고 전통적인 어떤 수업의 형태들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오프라인을 저희가 분명히 추구는 했지만 오프라인 수업이 사실은 뭐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뭔가 긴장감을 갖고 학원에 온다라는 건 있지만 생각보다 와서 집중을 잘 못 해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 뭐 아니 뭐 제일 큰 건 일단 SAT죠, 겨울방학 때. 많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진짜 막 진짜 예, 정말 곰 두 마리 이렇게 어깨에다 안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과연 그 아이들 머릿속에다가 내가 계속 막 수학 공식을 때려박는 게 이게 맞는 걸까? 막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봤어요. 어쨌든 좀 다르다 상황들이. 그럼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내신 관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인피니트 클래스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건 인피니트 스쿨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표준 시험 대비가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험은 시작반과 실전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반을 하지 않고 실전반에 바로 가서 시험을 보기가 매우 어렵고요. 물론 뭐 본인이 공부만 다 돼 있다면 마다할 일은 아닙니다만 시험에 나오는 어떤 그런 출제된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히 다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언제부터 언제죠? 보통은 1월부터 그러니까 1, 2월이라고 할게요. 3월이라 그러면 3월도 포함 같으니까. 그 다음에 실전반을 언제죠? 3월부터 4월 사이에. 그러니까 보통 2개월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목고 아이들은 개념 2개월, 그러니까 2개월 기간 안에 끝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초반이 됐던 후반이 됐던. 그 다음에 3월, 4월. 3월, 4월은 어쨌든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초중반에 끝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내면 이제 5월에 시험 보고 마무리 짓는 그런 코스가 되고요. 생각난 김에 5월 달에 시험 AP 시험이 끝나고 나면 6월에 서브젝트를 많이 봅니다. 6월에 서브젝트를요. SAT2를 많이 보고 특히 과학, 사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단어는 똑같고 깊이만 다릅니다. 그래서 AP를 한 직후에 5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서브젝트 실전반을 하시면 네, 6월 달에 바로 SAT2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6월 달에 SAT2 보면은 이제 6월 한 중순 정도 되면 기말고사 준비 들어갈 거고, 이제 7월 정도 되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8월 되겠네요. 8월이 되면 SAT 하시라는 거예요. 8월이 되면. 여름방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특목 자사고 아이들한테는 약간 되게 중요한 시기에 정리될 수 있는 게 미국이나 국제학교들처럼 유학생이나 국제학교들처럼 뭔가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이잖아요. 중간에 브릿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딱 SAT에 올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됩니다. 네, 그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를 교과목은 정말 상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정말 중요한 거죠. 네, 뭐 이런 얘기들, 뭐 아까 제가 초반에 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융합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부분들 있죠.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컨텐츠로 만들어서 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1대1로 저희가 케어를 좀 합니다. 1대1로 케어를 하는데, 자, 먼저 일단은 이제 각자 좀 장단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해보니까. 저는 어이없게도 처음에는 다 오프라인 시작을 했다가 중간 단계부터는 라이브나 다 동영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의 인원이 점점 빠지니까 제 수업이 뭔가 망가지거나 막 이런 식으로 불안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피드백을 더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뭐 과제 제출할게요. 아이들이 일단은 자기가 한 2주 정도 해보면 이 수업의 질이랄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 감이 오기 때문에 어머니도 믿고 그렇게 가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보통 한 2주 정도는 각자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하는 느낌이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 하거든요. 현장에 보면 야, 종강인데 몇 명 없네. 근데 이제 몇 명 없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 시간에 놀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요. 예,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사진 보여진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통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스케줄에 맞게 자, 수업 듣고 그다음에 노트 필기하고 그다음에 과제 해결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필기된 거 확인하고 과제 확인하고 네, 질의응답인데 뭐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꼭 오프라인이 아니라도 저희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4시간 체제로 네, 질의응답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심층 테스트 보고 오답 정리하고 이제 진행 승인이라 그래서 어 저희가 요 인강이 딱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강을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한꺼번에 오픈시켜 주는 게 아니라 자 어느 단계까지만 오픈시켜요. 그래서 그 단계를 보고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네,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자, 학교 내신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모든 게 픽스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현강에서만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마다 페이스가 다 다를 거고요. 저희는 그 페이스를 최대한 좀 끌어내서 어쨌든 4주 안에 끝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조금 뭐 늦어진 친구가 있다고 하면 뭐 중간에 그런저런 상황들을 학부모님 다 공유를 할 테니까요. 자, 저희가 온라인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저는 스크린샷을 다 찍어 놨는데요. 자, 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이제 그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어떤 예약 강좌 리스트들이 있고요. 네,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 올라와 있는 형태로 해서 자글자글하게 참 띠을 많이 나눠 놨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그동안에 그냥 수업을 저희가 그냥 영상을 촬영한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요 인피니스쿨용으로 따로 좀 제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가 20분에서 짧으면 10분이고 뭐 길어도 30분을 잘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놨고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회원 가입을 좀 해주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좀 해서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본인이 어디까지 들었는지가 저희 표현이 다 되고요. 수강 횟수가 몇 번인지까지도 저희가 다 집계가 됩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그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 자기가 현재 어디까지 들었는지, 예, 진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다 리뷰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느 강좌를 수강했는지도 다 표현이 되는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infinischool.com, infschool.com에 들어가면 네, 이런 형태 되고요. 다만 수강 신청은 저희 학원을 통해서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따로 이제 웹사이트는 사실 지금은 약간 저렇게 매니징하는 시스템만 돼 있지 저거 자체가 뭔가 결제가 되거나 이런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오프라인 시스템일 거예요. 온라인은 어차피 뭐 아이들이 뭐 인강을 통해서든 학교 라이브를 통해서든 어머니들도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오프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매주 60분을 선생님과 직접 1대1 관리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수업 듣잖아요. 그럼 저랑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진수 선생님과 1대1로 관리 수업을 하는데 자, 보통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30분은요. 1대1 과제 체크랑 그다음에 메타인지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인제 인피니 클래스라고 내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자,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했다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은 질문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것들이죠. 적분의 정의가 뭐니? derivative는 도대체 왜 구하는 걸까? 자, 이런 상황에서 너 같으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인티그럴 하겠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학생이 직접 설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학생이 직접 설명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가 잘 될 거 아닌지 거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냥 단순히 막 문제만 달다 외우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저는 이제 이번에 어쨌든 30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쓸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과제 했는지 체크는 뭐 한 5분이면 끝나요, 사실은. 나머지는 이제 보통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 30분 동안은 이제 단원 테스트를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가 공부했던 페이스에 맞춰서 단원 테스트를 볼 거고 결과가 패스가 안 되면 제시든 삼시든 계속 봐야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저는 한 번에 딱 한 학생만 볼 거예요. 한 번에 한 학생만 볼 거고 자 이게 오프라인 경우 학원 강의실이고 그나마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사정에서 못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네 형태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제 뒤에 화면으로 아마 쭉 보이실 거예요.
뭐 한 주 안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인제 저희가 이거 2 월 시키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되고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셔야 되고 아마 예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선호하는 시간대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우선 인제 예전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예약 시스템 오픈을 좀 할 겁니다. 자 예약은 최소 12 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약 취소는 24 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약을 혹시라도 취소를 하게 됐을 때 그 빈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타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4 시간 전에 해 줘야 되는데 시스템에 자동으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시간대에 맞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자동 반영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 블러하지만 좀 보이실 것 같은데 처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저희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네 그 미팅 신청을 저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 그렇게 예약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은 여기를 클릭하게 돼 있고요. 자 여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면은 저 이제 선생님들 선택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저를 선택했어요. 저를 선택하면은 이제 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요걸 인제 결정을 해서 또 온라인을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네 이렇게 내가 예약할 수 있는 시간들이 쭉 뜹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예약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클릭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제공해 달라고 뜹니다. 뭐 인피니스코 원투원 세션이고 그다음에 안민우 선생님, 그다음에 온라인이고요. 이제 클래스 네임 꼭 써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임 써 주시고 이메일. 왜냐면 부킹 노티피케이션이 글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done 해 주시면 알아서 저한테 따로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데스크에 연락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제 캘린더 이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게 테스트지와 그다음에 상태나 이런 것들 다 준비를 시켜 놓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이니까 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네 질의응답은 저희가 줌으로도 받아보고 다 해 봤는데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형태는 이거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냥 보통은 질문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 인제 과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메모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걸 약간 선호하시는 편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을 좀 찍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질문을 좀 다 받는 형태로 좀 갈 거고요. 자 24 시간 안에 답변이 꼭 가는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수강 페이스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마 어머니들 이거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아이가 이걸 공부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처지면 어떡하나. 늘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희가 월수금 화목토로 아이들을 나눠서 그러니까 수강일에 맞춰서겠죠. 월수금 화목토마다 체크를 직접 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니 지금 저희 사실 이렇게 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줌에서 살까요?" 네 "챕터 4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네 그다음에 "14개 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이들 코멘트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것들을 카톡을 해야 이게 기록도 남고 그다음에 사실은 노션이나 이런 시스템도 좀 써 봤는데 쪼금 불편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아 안 됐다.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까지 해라. 이번 주는 어디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그런 페이스 조절 같은 거는 또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수업을 워낙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뒷받침된 상태가 되면 보통은 아이들이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주에 최대 봐야 될 영상량이 약 10 시간 정도 됩니다. 네 한 주에 약 10 시간 정도. 10 시간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건 과목마다 달라요. 저는 이건 지금 칼큘러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약 10 시간 정도 되는데 10 시간 중에서 사실은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놓은 거는 그러면 40 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7-80 시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순수한 개념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이. 근데 저는 제가 기출 문제 한 개념반인데도 기출 문제를 한 800 문제를 쓰거든요. 근데 800 문제 중에서 800 문제 중에서 풀이가 없는 문제가 한 10 문제 되나요? 풀이를 다 올려 놨어요. 네 그래서 모든 풀이 다 올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깁니다. 그래서
꼭 제가 영상에서 뭔 얘기하냐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것만 볼 것.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만 영상을 보게 되면 10시간이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시간이. 근데 이제 보통은 아이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제 예상컨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많이 잡아 12시간? 12시간, 11시간 뭐 이 정도 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볼륨이 큰 과목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과목은 더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어, 네, 뭐 요 부분은 참 지금 요 자료는요 제가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그 저희 그 유튜브 요 하단에 보시면 왼쪽 저희 화면 나오는 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1대1로 직접 현장에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네, 이만큼이 다 가능합니다. 네, 겨울방학 때 얘기죠. 네, 겨울방학 때. 이만큼이 다 가능해요. 이게 시스템에서 어차피 이 부분이 다 선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고려해서 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약 시스템 가서 눈에 보이는 데다가 편하신 일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 오프라인의 경우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밤 9시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계속 확진자 숫자도 좀씩 뭐 줄어드는 것 같고요. 또 모르잖아요. 그날 어떻게 될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만약 가능하다면 당연히 더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1대1입니다. 1대1. 제가 뭐 여러 명을 이렇게 동시에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딱 그 순간에 그 저를 찾아온 한 학생에게만 온전히 집중을 해서 이 학생이 어디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을 할 거고요. 당연하지만 그 해당 내용들은 각 담당 선생님께서 어, 어머니께 직접 자세하게 공유를 해드리는 네,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수업 기간은 총 4주입니다. 4주. 정확하게 딱 4주고요. 동영상 딱 오픈되는 순간부터 저희 시스템에 8주죠. 동영상은 추가로 이제 복습용으로 4주가 제공되니까 총 8주. 그러니까 2달 맞죠? 2달이고. 저희가 이렇게 그 1대1로, 자, 1대1로 이렇게 뭔가 케어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은 4주면 끝이 나고요. 4주 안에 가급적 끝내는 거 목표로 하셔야 돼요. 페이스가 조금 느려지면 뭐 5주, 6주로 넘어가는 친구도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목표는 4주입니다. 수업 시작은요 매주 월요일부터 매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주말을 쓰고 싶다. 그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1월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만약에 나는 수업을 좀 시작해야겠다. 왜냐면 주말이 아깝잖아요, 사실은. 그쵸?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현장에서 실시되는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다음 단계 연생 시스템 오픈됩니다. 네, 저 영상에 이제 그 장치들이 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을 수강했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페이스 조절이 됩니다. 수업 기간과 복습 기간 중에 홀드는 좀 불가능합니다. 네, 이제 그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2주 하고 그다음에 또 홀드하고 뭐 2주 하고 이렇게는 좀 어렵고요. 어차피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단과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석에 대한 추가 보충 관계 이제 여기서 결석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 안에만 반드시 저랑 1대1로 만날 수 있게 네,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시간은 과목 선생님은 다를 수 있고 제공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지금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부분들은 어, 스케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저희 추가로 개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말 중에 또 확정을 해서 네, 바로 또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영상 원칙적으로 이렇게 제공되고요. 시작반 현상은 시작반과 실전반 연속 수강 시에는 시험 전까지 그냥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환불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단위로 네, 저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뭐 저희가 시스템에서 이제 그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려울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강좌명, 시작일, 그 다음에 스케줄 예약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는데 특히 스케줄 예약 같은 부분은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 코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OT 영상이 있습니다. 네, OT 영상을 보시면 OT 영상이 다 합쳐 10분이 안 돼요. 아이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스케줄 예약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과 직접 연결이 돼요. 정말 연결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카톡 아이디도 같이 전달을 좀 해주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적어놨네요. 네, 구글 클래스룸 OT 영상 제공됩니다. 자, 저희 스케줄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날짜는 다 가능한, 즉 1대1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한 그런 날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과학 쪽 담당하시는 장진준 선생님 스케줄도 이렇게 저와 동일하게 진행이 돼서 2월 27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5일에 시작하게 되면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거 뭐 휴일이라서 못한 건데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저희 영상에 지금 유튜브 영상 나오고 있는 그 하단에 보시면 그 링크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요 링크를 좀 보시면서 브로셔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시작반, 실전반이라서 오픈이 돼 있는 그런 수업들이고요. 워낙 종류들이 좀 많죠. 그리고 자잘자잘하게 진짜 여기 어떻게 보면은 챙겨야 될 게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뭐 IB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AP가 됐건, 뭐 SAT2가 됐건, 레귤러가 됐건, IB가 됐건, 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겨울방학 좀 알차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도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이런저런 부분들을 바빠서 차라리 뭐 2주를 좀 빡빡하게 SAT를 하고 또 2주를 또 좀 빡빡하게 AP를 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그럼 2주 안에 4주 수업 2주 안에 끝내려면은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영상을 2시간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2시간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벌크가 큰 게, 가장 덩치가 큰 게 주당 아무리 많이 잡아도 1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이니까 이거를 보통은 일주일에 3번 정도를 잡으면 한 4시간 정도 될 거예요. 4시간. 4시간 좀 안 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그 정도면 끝낼 수 있는 영상 양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그 시간이 늘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많이 안 풀렸어요. 그러면 문제풀이 영상을 더 봐야 되니까, 이 친구한테는 더 많은 시간의 공부량이 주어지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에버리지는 그 정도다라는 거고, 수학이 좀 잘 돼서 좀 빠른 친구들은 정말 빨리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정말 매일같이 하면 2주 안에 굵직한 과목이 끝나는 그러한 기염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냥 복습하면서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어려운 단원들 다시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컨셉은 그렇습니다. 자, 학습의 무한 자유 이용권. 그리고 워낙 기존에 저희가 많이 했던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이 현장에서 쓰였던 컨텐츠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컨텐츠만으로도 또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감동받으신 수 있는 그러한 겨울방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수강 등록하실 때 교재는 받아가셔야 돼요. 칼큘러스만 해도 교재가 총 3권이고 페이지가 거의 합치면은 한 7, 800페이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많습니다. 양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안에 뭐 내용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올거나이즈가 돼 있고 또 저의 시각으로 제가 오랫동안 수업한 사람의 시각으로 다시 올거나이즈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컨텐츠까지 같이 이번 겨울방학 때 잘 대비하셔서 잘 누리셔서 5월 달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진짜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마 뭐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특히나 많은 부분을 저희가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히 코로나가 아까 제가 라이브 영상 라이브 강의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이런저런 포맷들을 다 실험을 해보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이거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아마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이 방식이 제일 좋겠다라고 아마 충분히 생각이 들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거보다 더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가 획일화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말 중에 정말 편하게 좀 질문 주세요. 저희 예약 사이트에다 예약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전화 드려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약속드렸던 시간이 한 50분인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채팅창을 지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궁금하신 게 네. 이거 수업료 문의 빼고는 예, 지금 특별하게는 없으시네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를 또 채팅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좀 힘드시죠, 그쵸? 아무래도. 네, 제가 이쯤에서 스트리밍을 종료하는 게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덜 피곤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자,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 자, 브로셔랑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